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뭐 이렇게 있대. 세 직선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6등분 하고 싶대요. 일단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죠. 원의 중심을 2등분 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길이가 P고 이 길이가 Q일 때 PQ가 뭐면 돼요? 2분의 1 AB면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예쁜 직선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선이 있죠.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그리고 또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B가 몇 대면?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선이 대표적인 선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가장 일반적으로 재는 방법이 이제 이거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 넓이를 재어서 이 넓이를 그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로 만드는 그러한 문자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합니다. 9,9를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세직선 LMN이 정사각형 이론 넓이를 등분한다. x절편을 A라고 할 때 이 친구가 6 이상 10 이하라고 하네요. 이 위를 딸깍딸깍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직선 L의 x절편을 적으라 하고 두 직선 M과 N의 기울기의 곱은 최소 너다.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넓이를 2등분 하고요. 맞죠? 그 다음 이 친구도 2등분하고 이 친구도 2등분 할 거야. 갑니다.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잘 봐요. 자, 이 친구 넓이 있지. 이 친구 넓이. 너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런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아요. 맞죠? 근데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높이가 몇이에요? 9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 잴 때 높이를 또 뭘로 잡죠? 9로 잡을 수 있죠. 따라서 그냥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너와 너의 합이 뭐와 같아야 되는 거야? 요 길이와 같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일치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넓이가 전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막 대단한 게 아니야. 결국에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각의 2등분선 하면서 S1분의 S2를 밝혀라 라고 하면 같은 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살피는 습관, 그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야. 여기도 이 넓이가 전부 다 같대잖아. 넓이 B가 몇 대면? 1대 1이래잖아. 그러면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보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나왔네. 사각형의 넓이 재는 방법은 대수에서 배웠듯이 첫 번째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 뭐 내저번의 넓이, 뭐 외저번의 넓이 이런 거 있죠. 헤론의 공식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이죠. 죄송합니다. 재시면 된다. 뭐 할까요? 여기가 A.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 돼요? 18-A가 되겠네요. 됐니? 그러면 MN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기울기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여기가 A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 뭐 둘레의 길이가 몇이죠? 둘레의 길이 몇이죠? 18 곱하기
4가 정사각형의 둘레 아니니? 그럼 이거를 절반 때린 다음에 너를 3분의 1 때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몇이야? 12죠. 따라서 요 길이 더하면 몇이 돼야 된다? 12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가 12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길이 몇이에요? 얘랑 더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얘를 12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네. 12에서 이 친구를 뺐으니까 a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다음 여기 길이 몇일까? 12. 그렇지. 10인 거야. 그럼 요 좌표는 뭐예요? 18, a 플러스 6이 되면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등장하죠. 물론 얘를 몰라도 9,9를 지나고 10을 지난다 라고 해서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 요 기울기도 나왔죠. 그러면 식을 작성해 보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거지. 0,12-a와 9,9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직선 n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18,a-6과 9,9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 m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 기울기 몇 나와요? 9분의 a-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9분의 a-15가 되죠. 이 두 친구의 기울기의 제곱의 합이네요. 제곱의 아니지 곱이죠. 기울기의 곱. 그러면 81분의 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0. 이 친구의 최대 최소다. a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a가 몇일 때 최소? 9. 축일 때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요. 9에서 더 먼 지구 누구죠? 6이네요. 6에서 최소값을 갖겠다 이거죠. 그 값을 대입해서 제곱해서 더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32번. 저 안 했나요? 저번 시간에? 응? 아, 해석기하를 원한다? 이 문제는 해석기하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중근호가 나와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루트 7-2 루트 10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 몇인지 알아 몰라? 교육과정상 따지면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야. 그지? 근데 있잖아 7-2 루트 12라는 친구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지 않니? 제곱 더하면 몇이야? 7 마이너스 4 루트 3 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랑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2 마이너스 루트 3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중근호 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배웠지? 그 말은 문제에서 얘가 안 나온다는 뜻이지. 근데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미로를 풀으러 가는데 이쪽은 정답길이거든? 근데 이쪽은 정답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쪽 길을 갔는데 이중근호 때문에 막힌 거지. 그럼 이거를 강제로 깨부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굳이 시간을 2번 쓸 일이 없지 않냐 이거야. 이해 가겠어요? 이중근호가 나왔다는 뜻은 풀이를 하다가 이중근호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풀리지만 이 방법은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을 깨부수는 방법 하나를 배우고 가자는 거지. 꼭 이중근호를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나온 거다. 다시 말하면 이중근호가 문제풀이에 필수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중근호가 나오는 상황을 그 상황에서 여기로 못 뚫고 다른 방법 써야 되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중근호 푸는 방법을 가지고 가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일반화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루트 a 플러스 b 풀마 2루트 ab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와 같다? 루트 a 풀마 루트 b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양변을 뭐 해보면 알 수 있다? 제곱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제곱해보면. 이 친구는 문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예시 하나를 써주면 좋아요. 뭐 8 플러스 2루트 15는 뭐와 같죠? 얘는 더해서 얘가 곱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3호 더하니까 8이네. 그치? 따라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이런 친구가 있어요. 17-2루트 60에 루트가 씌워져 있어. 이 친구 이렇게 안 나오겠지? 4루트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도 여기 앞은 항상 뭘로 맞춰줘야 돼? 2로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2 놔두고 2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친구는 곱해서 60이고 더해서 17이래. 몇이랑 몇이지? 5, 12 5, 12 그럼 이 친구는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근호환의 값이 더 큰 친구를 앞에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중근호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L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이야. 이 문제에서 L을 유도하시잖아? 그럼 L 값이 안 나올 거예요. 이중근호 때문에. 그래서 L제곱을 묻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탈출구를 주긴 하지만 굳이 이중근호를 모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석기하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 문제가 딱 봐도 어려운 문제죠. 이 문항은 내신이라고 하면 객관식 마지막 혹은 주관식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제 난이도고요. 모의고사에 가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 혹은 그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난이도예요. 그럼 이런 문제에는 논증기하가 무조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서 내가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지면 안 되는 문제예요. 논증기하가 안 보인다면 만지지 말고 다른 문제를 다 맞추세요. 알겠지? 이해돼요? 자, 2점 나왔어. 여기 2 플러스 2루트.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때 점 B에서 선문 AC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네. 뭘 이용하지 말라고? 논증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오케이. 만나는 점을 F로 하고 이때 사각형 AEFD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 덧셈을 구해라.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논증기하가 좀 필수적이야. 구해볼게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요 좌표를 구하고 요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돼. 그지? 진짜 개노가다지? 보시면 차라리 이 길이를 알 거 아니야. 여기를 구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논증계를 안 쓴다 하더라도 얘와 얘를 알면 이 길이를 아니까 얘를 구했으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는 논증계라고 볼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나는 요 점의 좌표와 이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요 친구 뭐야?
y는 그냥 x절편 y절편 나왔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분의 y는 이렇게 쓸게요. 됐지?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너와 수직이다 라는 거지. 논증기가 너무 쓰고 싶다. 그러면 2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2y는 2 곱하기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기울기가 뭐야? 봐봐. 기울기가 뭐야? 2 플러스 2 루트 2분의 2잖아. 수직인 기울기는 a분의 b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얘가 기울기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요거죠. 이 친구의 y절편을 구하려 이렇게 곱하면 되죠.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2 루트 2 마이너스 2라는 y좌표를 갖고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0,2 루트 2 마이너스 2와 너 사이에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는영 때릴게요. 일반형. 너 사이에 거리가 바로 요 길이가 되고요. 그럼 요 길이가 몇이죠? 4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까지 가도 되겠죠? 계산은 넘어갈게요. 계산하다가 이중근호 나오면 쓰시면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앞에 2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치?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길 찾아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저 근데 빨리 푸는 방법 아시죠? 거의 결국에 빗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푸는 거죠. 다음 39번입니다. 대학교 때 조금 친했던 선배가 자꾸 자기 결혼했다고 집에 놀러 오라는데 가기 싫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아니 어떻게 또 내가 형수님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집에 놀러가 됐어 이랬거든. 아 괜찮다고 놀러 오라고. 지워야 되고 내 유튜브를 알아. 어. 39번. 아 누구 질문? 헤이 방학 때 했었잖아. 이 친구로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근데 지금 기울기 어때 얘들아? 수직이지?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길이가 같다 라는 것은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여기 45도라는 거지. 여기 직각이라며, 그지? 그럼 이 기울기는 누구와 같아? 이 점을 지나고 이런 각의 이등분선 딱 뽑아봐. 그럼 여기 90도 아니야. 여기 45도지. 얘랑 무슨 각이야? 엇각이지. 엇각 관계의 크게 같아. 이게 뭔 말이야? 평행하다는 거지. 같지? 그치? 우리 방학 때 봤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직각이었고 이렇게 이등변이었어. 이걸 돌려놓으니까 몰라 지금. 정상. 따라서 이 두 친구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근데 기울기만. 근데 기울기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두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수직으로 나올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친구는 음수죠, 그쵸? 그치?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친구는 3 곱해서 쓸게. x-3y 플러스 18은 0이라는 일반형을 갖고요. 이 친구는 3x 플러스
y-6은 0이라는 일반형을 갖죠. 맞니?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떠한 점 P가 있어서 너를 x, y로 둬야겠지. 그럼 너로부터의 거리와 너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서 같다 할 건데 지금 두 직선이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지. 그러면 1제곱 플러스 3제곱 하면 몇이야? 10을 공유하지. 이해돼? 직선 점직거리 할 때. 그럼 분모가 어때? 어차피 사라져요. 그치? 그러면 결국엔 이런 형태의 식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뭐 해라? 더해서 0 또는 빼서 0을 해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잘 봐. 3에서 1을 잘 봐. 3에서 1을 더하든 빼든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도록 해버려? 양수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래야 음수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에서 얘 뭐해? 빼버려. 그럼 2x 플러스 4y 답은 4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가장 빠르지. 뒤에 있는 상수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기울기에.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추가로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쫙 그었대.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양수인 각의 이등분선을 원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유형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떠올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 내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있었어 라고 이해했다면 암기하세요. 이런 문제는. 암기 강의한다고 나쁜 선생님은 아닌 거 아시죠?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개념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외우라고 하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그냥 암기는 다른 거니까. 45번. 저 삼각형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뭐래? 값을 구하래요. 값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세직선의 위치관계 배웠지?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거면 뭐야? 여사건 개념으로 떠올려야 돼.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치? 그거 말고는 다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삼각형이 결정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원래. 이해가요? 이해가지? 근데 삼각형이 결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두 개의 직선이 경우가 나왔어.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지?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야? 그런 경우는 몇 개? 두 개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되니? 세직선의 위치관계 몇 개야? 우리 4개로 배웠어.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와 평행한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었잖아. 그리고 두 개 따로따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두 가지 케이스. 그 중에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말라. 그럼 뭐야? 한 가지 케이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얘는. 이해되겠어요? 되겠어? 따라서 이 두 친구의 교점을 구한 다음 걔를 지나도록 하면 되겠죠. 유까리? 혹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 더하기 k 곱하기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 하면 이 직선은 어딜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몇이 되도록 해주세요? 0이 되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k는 1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이걸 쓰느냐 아니면 교점을 구해서 오느냐를 결정하는 게 뭐야? 일반형이 뭐 되면? 강제되면 얘를 써라. 그 상황이 대표적으로 언제다? 점직거리 구할 때다 라는 이야기를 개념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짓거리야? 그냥 얘 구하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죠. 굳이. 아무튼 근데 K에 1 대입하면 이게 몇 X가 돼? 3X가 돼. 그러니까 3으로 나눠야 되지. 이해돼요?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3X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3으로 나누면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0.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서술형에 대한 답으로는 얘가 알맞아요. 여기서 얘 교점을 구하고 머시기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알맞다는 거지. 서술형을 쓰자면 위에다 뭐라 써?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써두고 이렇게 써두면 얘 자체가 뭔 뜻이야?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난다는 뜻이야. 그거 쓸 필요 없어. 왜? 개념이니까. 그렇지? 서술형이 빡센 곳에서는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나는 정확히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고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다 라고 써주고 너 중에 하나가 얘니까 상수항이 0인 K의 값은 해놓고 이거 계산해주고 그 K 값을 대입해서 얘를 1로 만들어주는 걸 생각해서 얘가 A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근데 이 문제 이화여고 문제지. 이화여고는 서술형이 안 빡세요. 그냥 계산 과정을 보여주면 다 만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요거 써주고 요거 쓰면 오히려 훌륭한 학생으로 보는 게 이화여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다음 52. 질문이 적네. 서로 수직인 두 직선. 그럼 이미 식 하나가 나왔네. 식 써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A가 2분의 1이다. 기억이네요 이게.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러면 A, B 이야기하면 뭔가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얘 기울기가 2고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 2인 친구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친구가 있어요. 뭐 교점 좌표는 뭐 구해놓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안 좋아지는 길이에요. 이거 어딘지 아직 구하지 말고 일단 문제를 읽어요. 그러니까 X축과 X축과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A, B를 구할 수 있다 라고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딱 보면 나오잖아. 얘는 Y에 0 나오면 마이너스 4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고 Y 0 넣으면 B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치? 2분의 B죠? 2분의 B. 그러면 B의 값이 마이너스 8일 때가 경계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8이면 X절편이 같다. 즉,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교점이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L1의 X절편은 몇이 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4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얘가 움직이는 거야. B값에 따라서. 이해해봐 얘들아. 잘 봐. 원래는 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L2가 B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물론 좌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해돼요?
근데 저는 그냥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X축과 L1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 친구의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럼 B의 값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더 옳은 관점인지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보니까 L1과 L2의 교점 C, 여기를 C라고 하겠대. 그럼 여러분 이런 힌트도 느낄 수 있어야 돼. 잘 들어. 잘 들어. 봐봐. 얘와 X축의 교점이 A죠. 그럼 여기에 X축이 여기 있어가지고 A, B, C가 된다고 생각해봐. 부자연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돼? 꼭지점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관습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알겠지? A, B, C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맞나 여기가? A, B, C 이렇게 A, B, 어디든 불편하네? 여기도 불편하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뭐. 그냥 L1, L2 따라서 같나 보다 라고 생각합시다. 두 직선 L1, L2 교점 C를 지나는 직선 L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할 때 무슨 선이야? 무슨 선이야?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길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한데 누구냐고. 중선이잖아. 얘 몇이지? 2분의 B? 그러면 여기의 좌표도 B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2분의 B 마이너스 4 이런 친구야. 얘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이야기하겠대요. 됐니? 그럼 니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지? 분모 분자에 2 곱할게. 그럼 4분의 B 마이너스 8. 이거 맞네요. 봐봐,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니까 보기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디귿. 직선 L은 B의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다. 기울기가 뭔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요 좌표 구해야겠네? 맞아? 안 구해도 되는 거지. 아하. 어떻게 풀어도 돼? 2분의 1x 플러스 y 플러스 2에 k 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b는 0 해가지고 너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생각한 후에 어디 지난다? 4분의 b 마이너스 8,0을 지난다 라고 하니까 대입했을 때 k 값을 가져오면 되잖아. 납득되지? 그럼 대입했을 때 k 값이 있을 거고 그 k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2분의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1y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분의 k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지. 그럼 분모 분자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의 값이 b의 값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너를 뭐 a라고 해. 이렇게. 잘 들어. 잘 들어. 그럼 여기서 k를 뭐식이 a로 바꾸면 결국엔 a에 대한 식이 뭐 된다? 약분된다라는 뜻이 디귿에서 하는 말이야. 이해가요? 이해가지? 또는 얘는 a다 해놓고 이거 이렇게 곱해. 이렇게 써. 그럼 얘가 b에 대한 무슨 식이 나온다? k에다가 b에 대한 식을 대입하면 b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푼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느냐? 이 친구의 교점을 구한다고 하면 교점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b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라면 그냥 이거 쓸 것 같아요. 여기다 이거 대입할 것 같아. 뭘 바라면서? 예쁘겠지 뭐 라는 걸 바라면서 가는 거지 그냥. k 곱하기 8분의 b-8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b-8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k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8분의 b-8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b-8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분모 문제에 8을 곱합니다. b-8 플러스 16분의 8 곱하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32 플러스 8b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8분의 4b 플러스 32가 나오죠. 마이너스 4구나. 아, 마이너스 4가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k 값이. k가 정확히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뭘 뜻해요? 얘들아, k가 하나 나온다는 건 뭘 뜻해요? 응? 봐봐, 들어봐. b가 뭔지 아직 모르지. 그럼에도 k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이 값으로. 그럼 여기서 b가 살아있는 것과 이렇게 죽어서 상수가 나오는 것이 뭐가 다르죠?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 얘가 b의 값에 따라서 다른 애가 나오든 하나의 상수가 나오든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표현해 줄게. 봐봐. 여기가 만약에 b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 b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상수가 나오면 어때? 기울기가? b의 값이 몇이 나오든 기울기는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맞지? 납득? 저는 여러분들 그 머리 굴리는 걸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지 여기서 무언가 막 대단한 성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치? 논증적인 상황이 도형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야.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심화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사고력. 이 친구 기울기가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B값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행하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계속 하는구나.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길이도 조금 커지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의 절반만큼을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점을 유지할 테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간 그러면 k값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x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y. 어우 예뻐라 그지? 기울기 예쁘네.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8은 0이다. 아무튼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다. 제가 그 1학기 때부터 그랬었는데 이런 걸 보고 합답형 문항이라고 하죠.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사려하면서 문제 푸는 게 내 역량에 도움이 많이 돼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흐름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흐름이 같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단원이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도 진단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말이 너무 많구만. 58번. 강사가 말을 많이 하지 적게 하겠어? 자, 58. 좌표 평면에 x1, y1이라는 좌표를 갖는 점 P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점
직선 L이래. 그럼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돼? 점직거리 얘기부터 떠올라야 돼. 당연하지? 위치관계가 그렇잖아. 에 대하여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해봐. 너무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이 과정이 뭐랑 같아? 점직거리 증명 과정이랑 똑같은 것도 이해하셔야 돼. 그지? 딱 해가지고 쌤은 이거 뭘로 잡았지? 제로 이렇게 잡았어요 원래. 네, 투투로 잡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기억. 직선 L은 원점을 지나지 않으며 뭔 개쌉소리야 갑자기? 이게 나왔죠. 그럼 다 0이 아니야. 그럼 0,0 대입해봐. 성립해? 안 한다 이거지. 따라서 원점은 못 지난다 이 얘기인 거야.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원점은 못 지나는 거죠. 지나지 않으면 x축과 y축과 각각 평행하지 않습니다. 얘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y축의 수직, 즉 x축의 평행하고 이거죠. 둘 다 0이 아니니까 맞는 말이네요. 기본적인 얘기. 니은. 이 친구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기울기 얘기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면 a분의 b는 뭐와 같다? x2-x1분의 y2-y1. 물론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없어요. 점 P와 점 Q가 x좌표가 같을 수 있나요? 쟤들이 x좌표가 같다는 것은 직선이 어떤 뜻이에요? x축에 평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 PQ는 x좌표도 다르고 y좌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즉 점 P와 점 Q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너의 기울기의 뭐니? 수직이니? 맞는 말이죠. 다음 디귿. 점 Q는 직선 L 위에 점이니? 이해가니? 대입하면 성립하냐는 뜻은 점 Q가 직선 L 위에 있니? 당연히 맞는 말이죠. 어때? 제가 했던 그 증명 과정에서 툭툭툭 조금씩만 떼와가지고 묻고 있는 거야. 리을 x2-x1은 얘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는 증명 과정을 쓰면 쉽게 풀린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딱 들으면. 이해가요? 우리 어떻게 했었죠? x2-x1분의 y2-y1은 기울기는 뭐와 같다? a분의 b와 같다 하여 얘를 k라고 이렇게 뒀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얘를 k로 두지 않았고요. a분의 x2-x1과 b분의 y2-y1을 k로 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2-x1을 뭐라 했어요? ak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직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못 따라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따라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AK 제곱이고 이 친구는 BK 제곱이 되는 거지. BK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그러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절대값 K로 점직거리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결과는 지금 미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리을을 따지자면 x2-x1은 뭐와 같다? ak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k 값이 너니?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맞니? 맞아요. 딱 봐도 틀렸잖아 얘들아. 이 친구 뭐 나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서 분모가 루트가 돼서 점직거리 공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함부로 너의 부호를 추측하고 있다는 거죠. 리을은 틀린 거야.
저 부호는 뭐 따라 달라질까? 자, 이것도 알아둘까요? 이 부호는요. 직선에 비해 점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 달라져요. 부호가.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거거든. 자, 이런 직선이 있다 쳐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기울기를 가져요. 그럼 얘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2, 몇을 지나죠?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그럼 이 값이 0보다 어때요? 작아지죠. 여기 밑에 있는 거고 2, 0을 대입하면 0보다 커지죠. 얘는 여기보다 위에 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y좌표가 딱 1이 되는 순간 이 위에 점이 되면서 너가 정확히 0이 된다. 이런 얘기. 쌤 지금 뭐 한 거냐? x값을 고정했다. 즉 상수로 박아놓고 y를 변수로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고등교육에서는 항상 두 개의 문자가 나오잖아? 그럼 하나는 고정, 하나를 관찰. 이런 식으로 문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절대 두 친구가 동시에 움직이는 무슨 변수? 다변수 상황은 나오지 못합니다.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야? 하나 안 했잖아. 뭐라고요? 다 맞는 거라고요? 예. 리을이 맞다고요? 리을이 맞다고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닐 텐데 정해놓은 게 없잖아. 윈지 아닌지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가 0 썼네. 그러면 x2는 x1 플러스 ak고 y2는 y1 플러스 bk라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플러스 a제곱 k 플러스 b제곱 k 이렇게 되고요. 그럼 k란 맞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쌤이 논리 비약을 했구나. 이래서 절대값 k는 얘가 없어지는구나. 죄송합니다. 맞네요. Sorry. 증명 과정에서 절대값 k를 쓰다 보니까 쌤 k는 이 친구가 나오는데 절대값을 생각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맞는 말이네요. 다음 미음입니다. 중심이 수선의 발이고 반지름이 이 친구인 원은 점피를 지나죠. 그렇지? 원은 항상 무엇으로 쓰인다? 도구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 H에서 점 P로부터의 길이, 즉 선분 HP의 길이 이 친구가 얘다 라고 묻고 있죠. 다 맞네요. 넘어갑니다. 63번. 점 3,5를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R인 두 직선 원점이라는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정해졌으니까 원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R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원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3,5가 있어서 너를 지나는 직선들이 많은데, 즉 y는 m 곱하기 x-3 플러스 5라는 직선들이 있는데 맞나요? 아니죠. 또는 x는 3도 있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렸나요? 거리가 r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문제는 원반까지 섭렵했다는 가정하에 풀면 여기 이렇게 원이 있는데 두 접선을 딱 그어보니까 어떻더라? 어떻더라? 얘가 수직이더라 이 얘기죠. 그럼 준원의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타코야키 직각이면 쌤이 준원이라고 했죠. 프라임 서클.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루트 34니? 맞아? 그럼 이걸 루트 2로 나눈 게 너의 기울기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렇게 접선 이렇게 수직이면 요 길이가 여기가 r이라고 할 때 여기가 루트 2r이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이 반지름이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제곱하니까 답은 5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까지 알면. 서우 다시? 기억나? 준원의 방정식 했던 거? 쌤이 잠깐 스치고 갔었거든. 동심원이라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 이렇게 그었어.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점들을 자취를 구해보잖아. 이렇게 타코야키처럼 이렇게 딱 잡고 젓가락이 이루는 각을 잃지 않고 그대로 돌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친구도 원이 등장한다. 어떤 원? 와우. 동심원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럴 것 같지? 이렇게 같은 각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애는 항상 원의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같은 원의 중심을 공유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동심원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저 동심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점이 누구다? 이 두 접선이 이루는 이 각이 몇? 90도. 수직이 될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 친구는 이렇게 해서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요런 점들을 말하지. 이 점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원을 우린 뭐라 부른다? 준원이라고 불러요. 명칭이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친구 특징이 뭐더라? 접점이 있으면 항상 중심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그냥 스몰 r이면 준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나와? 루트 2 r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준원이 튀어나오는 포인트는 두 접선이 뭐? 수직이다 하면 준원에 대한 생각이 툭 떠올라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어떤 원이 떠오르고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근데 둘이 수직이다 하니까 준원이 떠오르는 거지. 그럼 여기가 원점 5고 3,5라는 직선에서 뭘 그은 거야? 이러한 원에 뭘 그었어? 접선을 두 개 그은 거야. 근데 두 접선이 수직이라는 걸 보니 준원 위의 점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길이를 구해보니까 루트 34더라. 널 루트 2로 나누니까 그게 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게 어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널 제곱하니까 답은 17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이게 뭐야? 논증기하죠. 논증기하. 결국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글자? 작도예요. 작도. 그러니까 논증기라는 게 훨씬 다 작도의 근본을 두고 있는 거야. 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컴퍼스가 머릿속에서 삥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삥 돌아가. 근데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 하나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 이렇게 돌아가는데
3,5에서 직선 두 개를 뻗어서 접하게 딱 두라는 거지. 근데 얘네가 또 마침 수직이래. 그러니까 준원 얘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풉니까? 해석기 안으로는 y는 m 곱하기 x-3 플러스 5 이렇게 잡고요. 그럼 점짓거리 써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바꾸죠. 너와 0,0 사이의 거리가 r이다를 써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5 이렇게 되죠. 넘겨서 뭐 하게 돼? 제곱하게 돼요. 그럼 r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은 9m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다. 그럼 이걸로 다 넘기면 r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m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죠. 쌤 왜 얘만 하죠? 1차항 왜 버렸죠? 두 접선의 기울기에 곱을 쓸 거니까 얘분의 얘 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다. 저게 해석기야? 이게 논증기야죠. 개잘해. 다음 75번. 나 왜 아직 스타 강사 안 된 거야? 75.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너에서 만나고 y축과 점 C에서 만난다. 여기 2가 있고 2보다 큰 어떤 a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이차함수가 y는 fx래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어서 이 교점의 좌표를 C라고 하겠대요. 이때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P라 하자. 그럼 두 점 A, P에서 직선 B,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겠다. 오, 쉣.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두 개를 싹싹 내렸어. 그때 사각형 APRQ APRQ? 예? QR이죠 이거? APRQ 좀 굳이 APQR? 정사각형이래요.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일단 이 길이가 같은 거지. 정사각형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평행사변형이다. 그 상태로 마름모이자 직사각형이다 라고 풀어도 되고, 혹은 바람개비가 떠올라도 괜찮죠. 자, 일단 이 길이가 같다고 하면, 잘 들어봐. 얘네들이 평행한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하면 한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그 상태로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 직사각형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됐니?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 마름모로 만들어야 되지. 그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개인 거야. AR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얘를 마름모로 만들려면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하거나, 혹은 AR의 길이, PQ의 길이가 뭐랑도 같다? AP와도 같다고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밝혀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사고 할 수 있겠어요? 얘 아니면 바람개비 돌려서 완전한 해석기하로 풀으라는 거지. 이거 완전한 해석기하고 논증기하로 풀으라는 거지. 누구 질문이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까? 그럼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것도 팁인데 얘들아 봐봐. F 몇 구하래? 만약에 얘들아 A가 4라고 생각해봐. 그럼 저 값 존나 크죠. 그지? 그러니까 A의 값이 꽤 클 것으로 유추돼요. 이해되니? 그래야 그 절대값이 별로 크지 않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풀고 있었어. 근데 이게 30번으로 나왔어. 그러면 F12를 구하라고 했으니 A 값은 12보다 어떨 거다? 작을 거다. 왜? 그래야 이 값이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지? 그리고 A 값은 정수일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 왜? 얘가 1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2분의 막 15야. 그럼 얘가 정수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지? 얘도 정수겠거니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값이 11이나 10처럼 12에 너무 가깝지도 않겠다고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면 찍어서 맞추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대략적인 범위가 등장해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답을 생각할 때는 제 기준에서는 저 같으면 한 50에서 50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찍기 어렵게. 당연히 어느 순간 갑자기 막 21 같은 쉬운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요즘 추세는 저런 친구를 100의 자리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의고사는 추세랑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모의고사는 그 수능 고3 추세와 상관이 없게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니? 고3 때 평가원 모의고사 있지? 그걸 다음 연도에 교육청이 따라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고1, 2 교육청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를 따라하는 게 고1, 2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추세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79 마지막입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E 어딘가를 잡았어. 그랬을 때 내변 AB, BC, CD, DA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럼 나는 먼저 뭐가 떠오르냐?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요. 그렇지? 이렇게 다 이었을 때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과 같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선분 EP와 EP와 EQ의 길이의 합이 4로 일정하대요. 얘와 얘가 4 더했더니 4다. 그러면 각각이 2인 경우에 산술기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두 가지 중 하나를 떠올려야겠지. 여기를 A, B로 둘 거냐 아니면 A, 4-A로 둘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가니? A 플러스 B가 4여서 2가 A, B다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애초에 그냥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A, 4-A고 A는 0과 4 사이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친구로 가면 이점이 뭐예요? A와 B의 대칭성을 살려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이 친구는 문자가 한 개밖에 없다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죠. 하나 남았어. 자, 문제 바로 봅시다. ER 더하기 ES 더하기 ED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어때? 대칭 형태의 느낌이 나죠? 너랑 너의 덧셈이 뭔가 대칭 형태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는 저는 여기로 가는 게 더 편해 보여요. 물론 이렇게 가도 돼요. 전 여기로 갑니다. 근데 길이에 뭐야? 제곱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 이 친구 ES랑 ER의 덧셈은
꽤나 쉬워요, 그지? 너랑 너가 더해서 4래매. 근데 이게 8이고 이게 8이잖아. 그럼 다 더하면 16인데 얘네가 4니까 이거 더하면 몇이야? 얘는 12가 나와. 즉 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루트 a-4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이다. 이 친구가 ED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됐니? 그럼 너는 이게 이해가 갈라나 모르겠네. 그냥 풀게 일단. 요 b 대신에 여기 와서 이제 얘를 대입할게. 4-a를 대입해봐. 얘가 뭐가 돼? a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솥값이 되고 싶으니까 a에 몇? 2를 대입하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8이 되죠. 얘가 2루트 2니까 이렇게 맞지?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8이 되고 12 플러스 2루트 2 아니야? 뭐야 왜 답이 없어? 아 8에서 빼야 되잖아. 아이 죄송합니다. 2a제곱 이것도 왜 4야? 이거 8이 4 맞지? 4-a 넣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네요. a 플러스 4네. 죄송합니다. 식이 좀 이상하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입니다. 계산이에요.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0이니까 a 자리에 몇 넣어요? 1 2 넣는 거네. 2 몇이야? 74인가? 이렇게 72? 그러면 6루트인가요? 이렇게 답이 뭐예요? 2번인가요? 근데 결국 얘들아 A가 며칠 때였어? 2일 때였지? 결국 산술기하 포인트라는 것도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외워도 됩니다. 이 문제는. 쉬겠습니다. 50분까지 쉴게요.